혹시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었을 때 갑자기 작은 벌레가 훌쩍 날아오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 그런 일을 겪고 괜히 기분이 찜찜해졌습니다. 단순히 벌레 하나였지만 그 순간 주방이라는 공간이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이웃인 김영자 할머니도 최근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아무리 청소를 해도 초파리가 자꾸 생기고 손주가 벌레 무섭다고 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하셨죠. 작은 생물이지만 우리의 일상에 주는 스트레스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그 수는 눈에 띄게 늘어나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프레이나 화학약품을 쓰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이나 어르신이 함께 사는 집이라면 더더욱 신중해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집에 있는 재료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연에 가까운 방법들을 통해 초파리를 줄이고 쾌적한 주방 환경을 만드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잡한 도구나 특별한 지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관심과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쾌감을 주는 초파리들은 도대체 어디서, 왜 생겨나는 걸까요? 겉보기엔 작은 벌레지만 그 생태와 번식력은 생각보다 무섭도록 빠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리 청소를 해도 아무리 스프레이를 뿌려도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파리는 보통 과일파리라고도 불리며 특히 부엌이나 음식물 쓰레기통 근처에 자주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초파리는 아주 미세한 냄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가 먹고 남긴 과일 껍질이나 야채 부스러기, 남은 음료 같은 발효된 냄새에 강하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건 이제 버릴 것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초파리에겐 최고의 향연인 셈이죠. 저희 동네에 사는 이정순 씨는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잘 익은 복숭아 껍질과 바나나 껍질을 별 생각 없이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부엌에 가보니 10마리가 넘는 초파리가 음식물 쓰레기통 근처를 맴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루 만에 그렇게 늘어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사실 초파리의 번식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암컷 한 마리가 한 번에 100개에서 150개의 알을 낳고 그 알은 단 하루 만에 부화합니다. 부화한 유충은 음식물 찌꺼기를 먹으며 빠르게 자라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시 어른벌레가 되어 날아다니게 됩니다. 즉, 알에서 성충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불과 80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빠른 번식 주기 때문에 눈앞의 벌레만 없앤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쓰레기통 속에서 이미 다음 세대의 초파리가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잡았던 초파리가 오늘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청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는 시선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벌레를 없애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벌레가 아예 오지 않도록 환경을 바꾸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살충제는 과연 도움이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파리는 단기간에 빠르게 번식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장 눈앞의 벌레를 없애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스프레이형 살충제입니다. 눈앞을 날아다니는 벌레를 향해 한두 번만 뿌리면 금세 사라지는 듯한 효과를 보이니 얼핏 보면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효과가 그 순간에만 머무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 지인 박순호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손주와 함께 살고 계신데 벌레가 나올 때마다 습관처럼 살충제를 사용하셨다고 해요. 처음엔 효과가 있는 듯 했지만 며칠 지나면 또다시 벌레가 생기고 그 빈도가 점점 더 잦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주가 갑자기 자꾸 기침을 하기에 혹시 스프레이 때문이 아닐까 싶어 사용을 중단하셨다고 하더군요. 살충제는 눈에 보이는 성충에게만 작용합니다.
이미 쓰레기통 안에 부화대기 중인 알이나 음식물 속에 숨어있는 유충에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결국 어제 잡은 벌레 대신 오늘은 새로운 벌레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죠. 더 심각한 건 이 살충제가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특히 노약자나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선 공기 중에 퍼지는 화학 성분이 호흡기를 자극해 목이 따갑거나 기침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프레이가 벽이나 바닥, 조리도구 등에 남아 보이지 않게 축적될 경우 식사를 할 때마다 찜찜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동일한 성분의 살충제를 반복해서 사용하면 일부 초파리는 그 성분에 익숙해져 오히려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이를 내성이라 부르며 결과적으로 점점 더 효과가 없는 스프레이를 계속 사용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겨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이 방법이 우리 가족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방향을 바꿔보려 합니다. 눈앞에 벌레를 없애는 데서 멈추지 않고 애초에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 해답을 우리는 자연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품에 의존하지 않고도 초파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의외로 그 해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없이도 초파리를 유인하고 제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한 건 단 3가지입니다. 식초, 물, 그리고 주방에서 사용하는 중성세제. 그리고 이 3가지를 담을 작은 컵이나 페트병 하나면 충분합니다. 만드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물과 식초를 약 5대1의 비율로 섞어 컵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중성세제를 한두 방울 떨어뜨리기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절대로 세제를 섞거나 휘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바로 표면 장력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 표면은 장력이 있어서 초파리처럼 가벼운 벌레는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성세제에 포함된 계면활성제는 그 장력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초파리가 액체에 닿는 순간 바로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이 방법을 실제로 활용해본 장미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이 트랩을 하나 놓아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벌써 10마리 넘는 초파리가 액체 안에 빠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로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라며 웃으시던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트랩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성입니다. 독한 약품이나 화학 성분을 쓰지 않아 아이들이나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필요한 재료는 이미 집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따로 사러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오늘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정말 부담 없는 방법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트랩은 지금 있는 초파리를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초파리의 발생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초파리가 생겨나는 환경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바로 그 발생 원인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트랩은 지금 눈에 보이는 초파리를 줄이는 데에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초파리가 아예 생기지 않도록 원인을 없애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우리가 매일 무심코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에 있습니다. 초파리의 알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쓰레기 안에 붙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적당한 습도와 온도가 맞아떨어지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서 조용히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즉, 음식물 쓰레기통 자체가 초파리의 번식 장소가 되어버리는 셈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몇 가지 생활 속 작은 습관만 바꾸면 됩니다. 먼저 가장 기본은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을 줄이는 것입니다. 수분이 많은 과일 껍질이나 채소 조각, 생선뼈 같은 것들을 그냥 그대로 버리면
초파리에겐 최상의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채소 껍질을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한번 감싸서 버립니다. 이 종이가 수분을 빨아들여 쓰레기 봉투 안의 습도를 확 줄여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분해서 버리는 거입니다. 큰 쓰레기 봉투에 한꺼번에 버리기보다는 작은 비닐 봉투에 조금씩 담아 입구를 꽉 묶은 뒤 모아서 처리하면 냄새가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초파리가 그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걸 막는데 큰 도움이 되죠. 저희 동네에 사는 최병수 어르신은 항상 도마 옆에 작은 쓰레기 봉투를 하나 준비해 두십니다. 요리를 하면서 나온 껍질이나 부스러기를 바로 그 봉투에 넣고 요리가 끝나면 곧바로 묶어서 버리신다고 해요. 조금 번거롭지만 벌레가 확 줄었어. 여름에도 주방이 훨씬 깨끗해졌지.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효과적인 방법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 보관하는 것입니다. 처음 들으면 다소 놀랄 수 있지만 생각보다 훨씬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여름철에 수거일이 며칠 남았을 경우 그 기간 동안 쓰레기가 썩으면서 냄새도 나고 벌레도 생깁니다. 하지만 냉동실에 보관하면 발효도 멈추고 초파리도 생기지 않습니다. 저도 여름엔 종종 쓰레기를 소분해서 작은 봉투에 담고 냉동실 한쪽에 잠깐 보관해 둡니다. 수거 당일 아침에 꺼내서 버리기만 하면 되니까 훨씬 간편하고 주방도 쾌적하게 유지됩니다. 이처럼 조그만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새 벌레가 없는 주방이 완성됩니다. 다음은 그 주방 환경을 더욱 완성도 있게 만들어주는 자연에서 온 향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잘 관리하면 초파리가 생기는 환경 자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여름철의 높은 온도와 습도 때문에 아주 작은 틈으로도 벌레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초파리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자연의 향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재료 중 하나는 바로 겨자입니다. 특히 연겨자나 고추냉이 같은 강한 향을 가진 재료는 초파리가 매우 싫어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작은 접시나 알루미늄, 호일 조각에 겨자를 조금 짜서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 안쪽이나 주변에 올려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톡 쏘는 특유의 향이 쓰레기통 안에 퍼지면서 벌레가 가까이 오지 않게 되죠. 이 방법을 매년 여름마다 실천하는 분이 바로 유미자 어르신입니다. 여름이면 꼭 겨자 작전을 써요. 그거 하나만 해도 쓰레기통 열었을 때 벌레가 확실히 줄어요. 라며 늘 웃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겨자는 강한 휘발성 향을 가지고 있어서 효과도 빠르고 오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바카오일, 즉 페퍼민트 오일을 활용한 스프레이입니다. 이 오일을 물에 몇 방울 섞은 뒤 스프레이병에 담아 쓰레기통 뚜껑이나 부엌 구석, 벽면 등에 가볍게 뿌려주면 됩니다. 상쾌한 향이 퍼지면서 초파리뿐 아니라 다른 벌레들도 가까이 오지 않게 됩니다. 저희 옆집에 사는 윤상철 씨는 매년 여름이면 이 바카오일 스프레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음식물 버리고 나서 한 번씩만 뿌려줘도 냄새가 안 나고 기분이 정말 좋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이 오일은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한 병만 있어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연의 재료를 활용한 방법들은 화학 성분에 대한 걱정 없이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기들이 주방을 더욱 상쾌하고 기분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보며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초파리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작은 벌레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일 부엌에서 마주하게 되면 그것이 주는 불편함은 점점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음식물, 살짝 덜 닫힌 쓰레기 봉투,
섞이지 않은 작은 습관들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문지로 수분을 흡수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소분에 꽉 묶고 때로는 냉동실에 보관하고 여기에 자연에서 온 향기를 더하면 어느새 벌레 없는 깨끗한 주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 오노 씨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엌이 깨끗해지면 음식하는 마음도 달라져. 괜히 기분이 밝아지더라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렸지만 생각해보면 이 말 속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엌이라는 공간이 단지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는 중요한 장소라는 것이죠. 벌레가 사라진 주방에서 마음 놓고 요리를 하고 스트레스 없이 쓰레기통을 열 수 있고 냄새 없는 공간에서 소중한 사람과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것.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모든 변화는 삶의 질을 분명히 높여줍니다. 특히 지금처럼 시간이 조금 여유로워진 지금, 우리의 일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작은 노력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나 자신과의 시간도 정갈하고 평온한 공간 속에서 더 가치 있게 채워질 수 있을 테니까요. 혹시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 중 하나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팁이나 실천 방법을 남겨주시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나눔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한 일상을 전해주는 씨앗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벌레 없는 깨끗하고 향기로운 주방에서 마음까지 가벼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